있었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네. TV 시청한 애청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제 첫 마디부터 많이들 많이 시청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코웨이고요. 예. 그 매수가는 76,500원에 30%입니다. 76,500원에 30%요? 예, 예. 네, 혹시 코웨이 매수하셨던 그 특별한 이유 있었을까요? 아니, 그 1인 가구 시대 저기에서 예. 그 안정적으로 그 계정이 계속 순증이 한다고 그래서 그 지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했는데 이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손실이 나서 아하. 이게 진짜로 계속 그 뉴스에 보면은 회사는 좋아지고 있다는데 예.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좀 걱정이 돼서 전문가님한테 상담 의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인분께 추천을 받으셨는데 안정적이라는 그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여의치가 좀 않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분과 지금부터 코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코웨이입니다. 76,500원에 비중 제목 갖고 계시네요. 30%시거든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이 조금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어떻게 코웨이 지금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네, 코웨이 일단 종목 그 선정에 있어서 이게 투자의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필요한 종목입니다. 예. 이 코웨이 같은 종목은 사실 저성장주죠. 뭐 아시다시피 이 렌탈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뭐 거의 성숙 산업이 되어 있는데 예. 성숙 산업인데 국내에서는 경쟁 심화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 같은 경우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다른 렌탈 그 품목을 좀 다변화하고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정수기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 이런 걸 위주로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 뭐 의료관리기라든지 뭐 전자레인지까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좀 더 매출로 커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LG도 이제 정수기 렌탈 사업이 이미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과거에 전문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삼성, LG 같은 기업들, 삼성은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 LG는 렌탈 서비스, 특히 정수기 렌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미 이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 심화되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외형이 좀 커지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언급 주셨던 1인 가구 수가 많아지니 인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예를 들어 혼자 살더라도 정수기 놓고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매출이 좀 보존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1인 가구 시대가 뭐 내일 갑자기 폭증하고 내년에 폭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매출 성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이 부재한 산업 내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싸게 거래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학주 싸다, 네. 철강주 싸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거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할인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 퍼가 뭐 10배수다. 그러면은 그 10배 평균에는 성장 못하는 산업은 뭐 6배, 7배를 받고 예. 고성장하는 기업은 20배, 30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웨이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지속적인 안정적 매출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매출 이익을 보시면은 예. 2016년도부터 쭉 보시면 2,500억, 3,200억, 3,500억, 1년에 3,000억씩 순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도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여전히 매출과 이익이 성장 중인 기업은 맞는데 그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은 높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5천억이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한 자릿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 이익은 성장하고 있지만 예. 이 기업의 주가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돈은 버는데 주가는 제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할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전히 성장 요인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5년 전에 11배수 때 거래되던 주가가 10배수, 9배수, 8배수, 7배수 이렇게 계속해서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10%씩 늘어나는데 퍼가 1년에 한 배씩 낮아지니까 주가가 그냥 횡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5조 2천억입니다. 코웨이가. 예. 올해 지금 이제 결산 실적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결산 실적이 지금 나왔는데 PER 기준으로 보면은 6조 원대니까 한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PER 8배면 시장보다 싼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싼데 싼 이유는 저성장입니다. 예. 그러면 코웨이는 국내에서는 돌파구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나와줘야지 국내에서 성장 캡이 쓰여서 이제 더 이상 커지기 힘들고 인플레이션 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예. 그 말 그대로 렌탈료 정도가 좀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정도밖에 없다면 해외 쪽에서 렌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 시장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해서 아시아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는 전사 매출로 봤을 때 크지 않은 측면이라서 그 해외 쪽에서의 렌탈 서비스가 얼마나 구축이 되고 시장이 형성되느냐 이거는 도시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웨이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시장이 전부 도시화율이 낮은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예. 이런 도시화 국가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도시화가 됐을 때는 뭐 옛날 우리가 뭐 물 사서 먹는 거 생각이나 했나요, 그죠? 뭐 네. 물도 사 먹어 이랬던 때가 그렇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개인 위생이나 청결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아주 멀리 본다면은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식은 사실 그렇게 멀리 좀 막연한 미래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할인을 쉽게 제거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배당 수익률도 한 2%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주 고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우리 시청자님 작년부터 투자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76,000원대니까 요 제 가격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현재 이 주가 레벨로 봤을 때 코웨이가 애초에 한 8만 원에서 11만 정도 움직이다가 한 단계 주저앉았어요. 네. 박스권이 이렇게 낮아져서 한 단계 주저앉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저점이 여기고 그럼 여기까지는 안 간다. 그럼 바닥 현재로서 바닥은 한 6만 5천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저항권은 한 8만 한 3, 4천 원입니다. 그럼 예. 조금 조금 더 잡았을 때 한 6만 5천에서 한 8만 5천 정도가 최대 변동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갇혀 있는 이 가격대를 벗어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쪽에서 눈에 띄는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전사 매출 대비해서 이 해외 쪽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테지만 그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예. 시청자님께서 코웨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1년, 2년, 3년 배당 먹으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도 크지 않고 리턴도 크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2014년도부터 코웨이 주가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한 8년 정도의 주가가 그냥 별 움직임이 없었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배당 수익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2%대 배당 수익을 취하면서 한번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실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면 사실은 코웨이 같은 종목은 성장에 대한 부재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세가 지금 좀 힘듭니다. 예. 저는 지금 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뭐 쉽게 곧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힘든 장에서는 코웨이는 좋은 어떤 뭐 피난처 내지는 도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코웨이를 매도해서 변동성 확대 내지는 뭐 고퍼주 성장이 큰 종목으로 가서 모험하시기보다는 당분간 본전 내지는 뭐 기다린 시간 돈값이라도 받는다 생각하고 상단이 한 8만 원 정도는 한두 달 정도 이상 본다면 나올 수 있고 예. 그 한두 달 안에 시장이 크게 바뀔 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하반기까지도 허들 게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8만 원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당분간은 좀 더 유지하시되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뭐 하반기 가서 양적 긴축한다 그래가지고 뭐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때는 고성장주들의 매력도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코웨이를 팔아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이 예. 기회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코웨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그만한 이 7만 원대가 계속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재 답답함을 그냥 못 이겨서 다른 쪽으로 섣불리 가시는 건 좀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고 리턴을 가져오는 거지만 당분간은 안전한 코웨이를 유지하시다가 네. 어차피 작년부터 가지고 오셨으면은 2,000원, 뭐 1,600원 정도의 배당은 먹고 가는 거니까 네. 본전 정도 유지하시다가 연말이나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시장이 막 분위기 안 좋을 때 예. 그때도 코웨이는 아마 크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때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자꾸 다른 주식 사니까 예. 이거 가지고 계셨다가 오히려 하반기나 해서 우량한 성장주들 뭐 전장 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교체를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투자 매력이 제한적이고 예. 위험도 제한적이므로 30%라는 안전자산 정도로 좀 유지하시되 그 유지의 이유는 이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시황에 대한 뭐랄까 유동 현금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보시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은 저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전열님 코웨이 정말 자세히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파실 건 아닐 것 같고 좀 보유를 해보시고 매수가 부근 아니면 그 조금 위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고 그 시기는 하반기 정도 한번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때는 조금 더 기회가 있는 성장주 쪽으로 종목 교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뭐 하나 질문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보시죠. 그러면 상반기 내에 김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내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그 본전이라 할까? 예. 그까지는 가능한 게 예상이 되는지. 전문가님 상반기 내에 한 매수가 정도까지 도달 가능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8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레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상반기 내에도 가능성은 있다는 점 한번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